자, 지수 방정식을 이제 풀고 싶은데, 선생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 이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 좀 예를 하나 들게.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x제곱이라고, 자, 한번 쳐볼게요. 그때, 만약에 이 함수에다가 3을 넣어서 나온 함수값과 어떤 숫자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같대. 그러면은, 걔는 3이니? 라는 질문이에요. 자, 이거 당연히, 3을 넣어서 나온 함수값과 3을 넣어서 나온 함수값 당연히 같겠지.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면 반드시 얘밖에 없니라고 했을 때 이거는 틀린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봐봐. 자 여기 3을 넣어보세요. 그럼 뭡니까? 3의 제곱. 그리고 얘는 뭐예요? x를 넣으니까 x제곱이죠. 자 이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고 이항을 할게요. 자 이항을 하게 되면 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맞지? 당연히 그래서 해를 잘 구할 수 있죠. x는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x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린 이유는 뭐냐면 3이 근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3 이외에도 마이너스 3이란 근이 또 있거든. 그래서 이걸 만족한 x를 찾아라 했을 때 3만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틀렸다는 뜻이에요. 3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도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다는 거거든. 자 그럼 이거를 잠깐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대답해 볼게. 자 y 꼴 x제곱은 이렇게 생겼죠. 되겠니? 자 그리고 자 뭐예요? 9 y 꼴 9는 이렇게 생겼죠. 자,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습니까? 네. 지금처럼 2개 있죠, 2개. 이 2개 있고, 실제 계산한 결과 뭐라고? 하나는 3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인 거야. 하나는 3, 마이너스 3. 되겠지?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근이 2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맞니? 자, 근데 똑같은 문제를 갖다가 선생님이 자, 지수함수를 가지고 fx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리고 동일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3을 넣은 함수 값과 어떤 숫자를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있는데 그들이 같으려면 3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당연하게 x는 3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을 이 등호를 성립시키는 애가 맞지? 근데 우리의 질문의 대답은 뭐라고? 이것만 있냐? 아니면 이거 이외에도 또 있어가지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틀리게 되느냐? 이 질문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자, 2의 세제곱은 2x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뭘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앞단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래프를 그렸던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2x제곱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맞니? 자, 그 다음에 y꼴 2의 세제곱, 즉 8이라는 애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습니까? 자, 교점이 몇 개 있죠? 한 개밖에 없잖아. 맞지? 한 개밖에 없고 그 한 개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랑 뭐 할 때? 같을 때가 되겠죠. 맞습니까? 일단 이거는 당연히 근으로 돼. 왜? x 3 넣으면은 좌변 우변 같잖아. 뭐 이게 근이 안 될 이유는 없어. 알겠지? 자, 우리의 관심은 뭐였다고? 이 좌변 우변과 같게 되는 이 x는 3 이외에도 근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2차 함수일 때는 지금처럼 이거 이외에도 근이 또 있었거든. 근데 지수 함수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죠. 이게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부르죠.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자,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자, 뭐였죠?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맞니?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였고요. 자, 이것의 대우 명제가 뭡니까? 대우 명제는 자, 이거 뒤집어서 함수값이 같다면 x값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딱 이거예요. 자, 함수값이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x값이 요 안에 있는 값들이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1대1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 번 더 살핀 거고요. 자, 의미가 뭐라고? 자, 지금처럼 가로선을 그었을 때 1대1 함수는 그렇죠. 가로선 테스트를 우리가 하잖아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항상 몇 개의 점이 만난다고? 하나의 점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되겠니? 자, 이런 거는 가로선 그었을 때 하나 아니라 2개가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1대1 함수는 지금처럼 가로선을 긋게 되면 하나만 만나야 됩니다. 맞니?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손쉽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은 자, 이거는 이제 지수 방정식 푸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 그렇지? 근거가 이제 되니까 실제 지수 방정식 풀이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167에 5번, 4번 한번 볼게요. 자, 5x제곱이 여기 있어요. 지수에 이렇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좌변은 5x제곱이에요. 우변은 125죠. 자, 125를 보는 순간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밑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보세요. 자, 좌변은 이미 밑이 5기 때문에 우변도 밑을 5로 바꾸면 이거 125는 5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5x제곱은 5의 세제곱이다. 이 방정식을 풀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같으면 된다. 해서 끝난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길게 얘기했던 그 설명이 바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았대. 그러면 여기 있는 정역이 같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풀이는 굉장히 어때? 쉬워. 어떻게 하면 쉬우면 되죠? 미세를 일단 일치시켜. 그런 다음에 지수끼리 같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자,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은 자변이 지금 5분의 1이 미시란 말이지. 그러면 우변도 뭘로 바꿀까요? 5분의 1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5로 바꿔도 되고 이건 네 자유야. 그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맞니? 그럼 이 둘을 곱해서 뭐가 되는 거지?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자변은. 되겠니? 그리고 우변은 뭐예요? 5의 제곱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같대. 그러면 미시 이제 둘 다 5, 5 같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 지수끼리 뭐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x는 2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괜찮니? 자, 미스를 일치시켜. 그 다음 뭐 한다?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푸시면 지수 방정식이 해결이 돼. 그래서 너무 쉽거든.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오히려 치환형하고 그렇지? 그런 것들이 더 주요하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 168의 1번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자변이 지금 미시 2이고 우변도 미시 2죠. 그럼 이미 끝났어요. 얘는 2x 여기 지수가 3-x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미시 같기 때문에 이 둘이 마다 같으면 된다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자, 왼쪽 오른쪽 둘 다 지수가 문자가 있더라도 야, 하나는 문자 하나는 숫자 뿐만 아니라 문자일 때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3x가 3, x는 1 되겠지.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4번 한번 볼게. 자, 4번 같은 경우에 자, 이 둘을 뺐단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조작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고? 자변에 지수식, 우변에 뭐죠? 지수식 이렇게 한 개씩 있으면 돼. 그래서 항이 총 몇 개 있는 거지? 지금처럼 2개 있는 거야. 미시 같은 지수식 2개. 근데 지금 여기는 자변에 지수식이 2개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를 하나를 뭐 할까? 이항을 해주세요. 요 조작이 좀 차이가 있겠죠. 자, 이항을 하시면 81분의 4x 플러스 4 되겠니?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이항 올 거야. 그러면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미시 81분의 1로 같거든? 얘도 숫자야. 알겠지? 이거 같으면 돼. 그냥 1보다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랑 뭐하다? 같다 해서 지금 4x 플러스 4랑 x-1이랑 같다 푸시면 되고요. 넘기면 3x는 마이너스 5가 되고 x는 3분의 마이너스 5 되겠니? 얘가 우리가 원하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자, 다음 169번에 5번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어려워서 보는 건 아니야. 미스를 일치시키라고 했잖아. 미스를 일치시키는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는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은 뭘로 고치는 게 좀 좋아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좀 고치는 게 좋겠죠. 되겠니? 그 다음 여기 루트 2네. 루트 2는 어떻게 적습니까? 2의 2분의 1제곱이죠. 유리수 지수 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미스를 다 2로 바꿨습니다. 자, 2분의 1도 루트 2도 다 미스를 2로 바꿀 수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 다음 지수 법칙에서 얘들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둘을 곱해서. 그 다음 얘도 이 둘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에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 됐니? 자, 이제 미시 2로 일치됐죠? 이제 뭐 하면 돼요?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2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자, 넘기면 2분의 3x가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는 거지? 네,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을 일치시킬 때 뭐 분수가 나오든지, 맞지? 분수. 아니면 뭐예요? 지금처럼 거듭 제곱근. 이런 거 나오면은 앞 단에서 배웠던 음수 지수. 얘는 유리수 지수를 이용해서 밑을 일치시켜 달라 이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예제들을 풀었고 이제 필수 예제 13번 한번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3의 1번은 동일한 문제입니다. 밑을 어떻게 하자? 네, 일치시키자 이겁니다. 밑을 일치시킬 때 좌변은 지금 2고요. 우변은 4야. 이 둘을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니? 네. 얘만 뭘로? 소인수분해하면 되겠죠. 2의 제곱으로. 되겠니?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둘이 같대.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이 둘을 곱한 뭐가 되죠? 2x 되겠니? 자, 좌변은 x제곱 마이너스 3. 이 둘이 마다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자, 근거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1대1 함수여서 그냥 밑이 같아. 그럼 지수끼리 같아.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요. 자, 이항할게요. x. 자,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바로 인수분해 선생님 시켰습니다. 그래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여기를 볼게요. 여기 밑은 지금 3이고 얘는 9분의 1이야. 어떻게 밑을 일치시킬까? 네, 이거 분수. 네, 분수식은 어떻게 음수 지수를 이용하게 되면 밑을 일치시킬 수가 있겠죠. 자,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9분의 1이란 것은 9의 제곱분의 1이니까. 되겠니? 자, 그래서 얘를 곱해서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 되겠죠. 우변은. 자, 그래서 밑이 지금 3으로 일치됐단 말이지. 자, 여기 있는 지수 보이죠? 얘랑이 뭐 하면 되는 거죠? 네,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익숙한 몇 차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야? 2차 방정식 풀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2로 하나 약분을 할까요? 그러면 여기 2, 여기는 8 되겠지? 자,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는 0이 되고 x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괜찮죠? 네, 분수지수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3이 밑이고요. 얘는 3분의 4가 밑이야.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역수라고 그러죠. 역수. 자, 역수 관계는 특별한 경우인데, 자,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뭐다? a분의 1이죠. 되겠지? 마이너스 1제곱이. 그래서 여기 보입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요. 3분의 4에 마이너스 1제곱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4분의 3이 되겠지. 맞니? 그래서 얘를 이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자변을 선생님 지금 어떻게 적을 거냐면 3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요. 이렇게. 되겠지? 이 자변을 지금처럼 이렇게 자, 역수를 이용해서 역수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밑을 좀 바꿔줬어요. 왜냐? 그래야 밑이 일치가 되거든. 되겠니? 그래서 얘랑 곱해서 뭐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제 얘의 지수는. 그리고 얘는 2x 플러스 6이야. 밑이 이미 같잖아, 이제. 그치? 그러니까 지수끼리, 이 두 지수끼리마다 같다 해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역수 관계에 있을 때는 자, 마이너스 1제곱을 잘 활용하시면은 바로바로 변경이 된다. 자, 이항을 해서 x제곱 여기 넘기면 5x 플러스 6이겠죠? 자, x 마이너스 플러스 2 x 플러스 3 되겠니?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마이너스 3이 우리가 원하는 지수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다음 이제 필수예제 14번인데 선생님이 아까 살짝 얘기를 했던 게 지수 방정식이 밑만 일치시키면 너무 쉬워. 맞지? 왜냐면 밑이 같으면 그냥 지수끼리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은 너무 쉽단 말이야. 그 근거가 약간 어려웠지. 1대1 함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지만 그걸 인정한다면은 굉장히 너무 쉬운 방정식이야. 그래서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나와. 그리고 이 형태가 자주 나와요. 자, 이 형태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좀 전에 풀었던 문제는요. 밑을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항이 몇 개 있는 거냐면 2개 있는 거야. 2개. 자, 얘를 이항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쨌든 자, 항이 더하기로 연결된 게 2개 있잖아요. 항이 2개. 항 2개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 방금처럼 푼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항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자, 항이 3개 있으면은 심한형이라고 선생님 부를게요. 왜냐면 기본형으로 풀 수가 없거든. 자, 왼쪽에 지수함수, 오른쪽에 지수함수 이게 안 돼. 왜? 요 뒤에 더하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 그 다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여기 선생님이 2의 2x제곱 보입니까? 자, 2의 x제곱의 전체의 제곱이죠. 곱하기 4. 그 다음 여기 지수법칙을 살짝 쓸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있을 때 이 둘을 더해서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래서 9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x제곱.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얘를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 32는 0 이렇게 갈게요. 자, 치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같은 것이 뭐 할 때 반복이 될 때 우리가 선수 교체를 하는 거예요. 문자를 그냥 바꿔치는 거야. 그래서 2x제곱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잠깐 t라고 바꿔서 교체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4t제곱 마이너스 49 36t 플러스 32는 0 이렇게 되겠죠.
얘는 선수 교체했더니 2차 방정식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맨날 풀었던 t에 관해서. 그래서 4로 일단은 약분해서 4, 9, 36, 4, 8, 32. 그러니 자, t-8, t-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t는 뭐가 되거나 8이 되거나 또는 t는 1이에요. 자, 잘 풀었어요. 그런데 t는 우리가 살짝 만들어낸 문자다. 원래 없었어. 여기 어디에도. 그래서 선수 교체를 해서 다시 x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t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2x제곱 되겠니? 그래서 얘가 2x 여기다 적을게. 2x제곱이 뭐다? 8이다. 되겠니? 여기다가 2x제곱 넣은 거야. 여기도 2x제곱. 이 1이다. 되겠니? 자, 이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기본형이 되는 거죠. 왜? 밑이 2야. 그러니까 밑을 일치시킬 수 있나요? 네. 2의 세제곱. 맞습니까? 얘는 2의 0제곱. 자, 이거는 뭐 2의 0제곱이라고 해도 되고 1은 바로 여기가 0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2의 0제곱 됐니? 자, x가 뭡니까? 네. 3이 되거나 또는 x가 0이 되겠죠. 지금 한 거는 지수끼리마다 같다 이렇게 한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172에 3번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음수 지수는 뭐죠? 네, 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3의 x제곱분의 1 이렇게 고쳐주시면 일단은 음수 지수를 잘 사용한 거죠. 이제 마이너스를 없앴단 말이지. 그리고 난 뒤에 보세요. 항이 지금 3개 있는데 더하기 빼기로 연결된 게 3의 x제곱이 뭐하고 있다?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분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3의 x제곱을 뭘로? 네, t로 치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t, 여기는 t분의 9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분모의 t가 되는 거고 는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뭐 할까요? 네, t를 곱하세요. 왜? 분수식이 아닌 식이 우리가 더 좋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얘는 8t인데 이 항에서 마이너스 8t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자,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t가 뭐가 되거나 9가 되거나 t는 마이너스 1인데요. 자, t라는 것은 뭐였니? 네, 3x 제곱이잖아요. 지금 보입니까? 자, 3x 제곱이 뭐 9가 되거나 3x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3의 제곱이어서 밑이 같게끔 만들어서 x는 뭐다? 2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는 뭔가요? 자, 여기서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뭐냐면 우리가 3x 제곱 그래프 열심히 배웠단 말이지. 자, 여기에 x 값에 어떠한 값을 넣더라도 이 값은 전부 뭐가 나와요? 네, 양수가 나온단 말이죠. 양수가. 맞니? 그래서 여기 이제 t축이라고 했을 때 이 t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치역은 그렇죠. 양수만 나온다라고 우리가 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t 값, 즉 이 전체 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해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는 거야. x가 2라는 거. 이해되겠죠? 자, 필수예제 14번 같은 유형 있지. 걔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필수예제 15번은 그게 아닌 조금 이제 사이드한 유형이 되는 건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세도 미지수가 있는 거야. 자, 지수 방정식은 당연히 지수에 뭐가 있다? 미지수 x가 있는 건 당연해. 근데 뭐해도 이 밑에도 미지수가 있는 거야. 앞에 문제에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 알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얘는 너무 일반적으로 내면은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일단 자, 그나마 양보를 한 게 뭐냐면 자, 미지수의 미지수 걷어제곱이죠. 자, 밑도 미지수야, 지수도 미지수야. 그러면 얘는 자, 지수가 같은 경우 또는 밑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비록 문자이지만 이 지수가 어때요? 둘 다 지금 x로 같죠, 아예. 맞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올 거고 아니면 아예 2번 문제처럼 자, 얘는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지수는 달라. 근데 뭐는 같아요, 지금? 그렇죠.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밑이 비록 미지수이지만 이 둘은 뭐하죠? 같단 말이지. 그래서 둘 중에 미시든 미지수든 둘 중에 하나가 같은 형태가 나와. 둘 다 미지수일 때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모든 수에 0제곱이 뭐죠? 네, 1이죠. 그리고 만약에 밑이 1이라면 모든 거듭제곱은 뭐가 되죠? 1이 되죠. 자, 여기 선생님 A는 그냥 모든 실수라고 할게요. 이 밑조건을 만족시키는, 알겠죠? 밑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러면 보세요.
3의 0제곱도 1이고 4의 0제곱도 1이고 5의 0제곱도 1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숫자가 오든 간에 지수가 0제곱이면 1이 되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마찬가지예요. 1의 제곱이 1이죠. 1의 세제곱도 1이고 1의 5제곱도 1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야. 왜? 밑이 1이 되는 순간. 맞지? 그래서 지금같이 지수가 뭐? 0이다. 또는 뭐예요? 밑이 1이다. 되겠니? 이런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문제 갈게. 일단 첫 번째 문제는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좌변과 우변이 만약에 예를 든 거야. 3의 5제곱이고 얘도 3의 5제곱이 돼. 그러면 이 둘은 뭐예요? 같죠, 당연히. 왜? 밑도 같고 지수도 같으면 당연히 이 방정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과 지수가 동시에 같으면은 당연히 지수 방정식의 해가 돼요. 맞지? 이건 너무 당연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x 플러스 2의 x제곱 그리고 3의 x제곱이야. 이미 지수가 같거든. 맞지? 이미 지수가 같아. 그러면 뭐가 같을 때? 밑이 같으면은 이 방정식이 성립해. 되겠니? 그래서 밑과 지수가 모두 같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x가 1이라는 해가 나와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밑과 지수가 같지 않더라도 얘 등호가 성립할 수가 있어. 스페셜하게. 언제? 그치? 뭐일 때? 지금처럼 지수가 이게 같은데 이 같은 애가 동시에 뭘로 같으면 되는 거예요? 0으로 같으면은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뭐하다고? 둘은 같아진다고요. 되겠니? 그치? 이미 지수가 같단 말이지. 자, 지수가 같은데 뭘로 같으면은 얘가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고? 네. 지수가 하필이면 네, 0이면은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x가 뭐일 때? 0일 때는 자동으로 성립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 있지. 얘를 잘 따져달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못해. 이 방정식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수가 이미 같으니까 밑도 같으면 돼 해서 푸는 거 있죠. 요거는 안 어려워. 그런데 두 번째 경우인, 자, 지금 이 두 케이스에서 나온 거야. 지수가 뭐 할 때? 0일 때는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금처럼 1과 0 두 개가 나옵니다. 자, 2번도 볼게요. 2번 볼게요. 이미 지금 밑이 같죠? 맞지?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뭐도 같을 때, 네, 지수도 같을 때, 그때 당연히 이건 성립해요. 그래서 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4가 같을 때 이거 해가 당연히 됩니다. 자, 근데 밑이 같은데 밑이 뭘로 같으면은 또 이건 성립한다고? 밑이 하필이면 뭘로 같을 때? 그쵸? 1이면은 얘가 어떤 숫자가 오더라도 얘가 다르더라도 성립할 거거든. 그 같은 애가 하필이면 1로 같으면은 얘가 지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해. 그래서 자, 지금처럼 밑이 같을 때 지수가 같다. 아니면 아예 그 같은 밑이 1이다. 이렇게 해서 해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경우. 됐니?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은 뭐가 되죠? x는 4가 되고, 얘는 그냥 2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 되어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해 되겠습니까? 자, 하여튼 문자 두 개, 미미 유형은, 미지수의 미지수 거듭 제곱 유형은 밑하고 진수 둘 중에 하나는 같게끔 나와. 알겠죠? 그럴 때는 자, 이미 같은 애 말고 나머지 애도 같아 이렇게 해서 가시고요. 자, 이미 같은 애가 하필이면 스페셜한 값을 만족하는 거야. 얘가 1로 같은지. 되겠니? 자, 요 경우는 뭐죠? 지수가 같고 밑이 다른데, 그러면 지수가 같으니까 밑이 같으면 당연히 이건 성립해. 되겠지? 얘도 같고 얘도 같으면. 그런데 스페셜한 경우가 뭐라고? 자, 이 지수가 하필이면 뭐가 되면은 0제곱이 되면은 이 동시에 이 두 개의 값이 0이 되면은 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립하잖아요. 그 경우를 잘 따져달라는 거야. 자, 16번을 봅시다. 16번은 이 로그 방정식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무슨 형으로 풀면 되겠어요? 네, 치환형으로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의 x제곱을 뭐라고 하자? 네, t라 합시다. 그리고 9의 x제곱은 3의 2의 x제곱이고, 즉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지수법칙에서 얘는 3의 2x가 되죠? 됐니? 자, 다시 말해서 얘는 3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제곱. 자, 여기는 3의 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t. 얘만 t로 바뀌니까. 자, 플러스 1은 0 되겠니?
자, 이렇게 2차식으로 적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맞니? 인수분해가. 선생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인수분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구해내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혹시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얘기하면 인수분해 안 되면은요, 너희는 근해 공식 또는 근과 계수 관계를 생각해 주셔야 되고, 먼저 근해 공식 가기 전에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근과 계수 관계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 군을 알파, 베타 이렇게 이름을 적는 경우는 거의 100% 근과 계수 관계죠. 자, 여기서 이제 근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근은 바로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은 이 x잖아, x. 어떤 x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이게 성립해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내가 세운 이 2차 방정식이 있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야. 이걸 이해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x의 값이 알파잖아. 맞지? 나는 여기 t란 말이지. t란 문자에 대해서야. 그러니까 x에 알파를 넣는다는 것은 결국에 t의 입장에서는 뭐죠? 네, 3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두구는 3의 알파. 그 다음에 x가 베타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t의 값은 3의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두구는 지금처럼 알파 베타가 아니라 치환한 문자에 따라서 3의 알파, 3의 베타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이 근과 계수 관계 써주시면 돼요. 왜? 이 2차 방정식의 두구는 t 값으로서 3의 알파 또는 3의 베타거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 자, 여기 합을 구하라고 됐잖아. 두군의 합. 그치? 근데 청개구리처럼 청개구리 엄마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알죠?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보세요? 한번 곱을 구해보세요. 자, 만약에 로그 방부등식에서 치환형이 나왔을 때 곱을 구하라고 하면은 청개구리처럼 합을 구하세요. 자, 여기 주어져 있죠? 자, T1과 T2의 곱을 한번 구해볼까? 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나는 말 안 들을 거야. 곱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러면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2차 계수분의 상수항에서 1이 되죠. 맞니? 그리고 자, 3의 알파, 3의 베타가 바로 이 두근이었단 말이죠. 맞습니까? 실제 두근이 얘고 근과 계수 관계에서 나오는 계수에서 찾아낸 합은 곱은 1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네,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금 밑이 같잖아.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서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자, 지수 방정식이잖아. 얘 미지수야.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3의 영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1을. 그치? 그러니까 얘랑이 뭐하다? 같다 해서 알파, 베타의 합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이해되겠습니까? 일단 얘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기 때문에 뭘 쓸 겁니까? 근과 계수 관계 쓸 거야. 쓸 건데 조심해야 될 거는 치환했을 때는 뭐 해서 알파, 베타라고 쓰면 안 되고 치환한 식을 보고 3의 알파, 3의 베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합, 곱 쓸 건데 물어보는 것에 반대로 가서 써주시면은 아마 출제 의도에 맞게끔 풀리게 되겠다. 이런 뜻이다. 자, 17번입니다. 17번도 전형적인 뭐예요? 치환형이죠. 그래서 일단 처음 시작은 2x제곱을 뭐라고? 네, t라 하자. 되겠니? 그러면 얘는 그렇죠. 2의 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 얘는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2의 제곱 맞습니까? 더하기는 지금처럼 곱하기로 써줘야 되니까 4, 3, 12 되겠지? t제곱 마이너스 12 t 플러스 k는 0이 되겠죠. 되겠죠? 자, 이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래요.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두근이니까 아, 선생님 여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아, 틀렸어. 자, 이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좀 주목을 해봅시다.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가 치환을 했다는 겁니다. 자, x 입장에서 뭐라고? 두근을 가지는 거야. 얘가 두근. 맞지? 두근을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t로 치환하는 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그치? 2x제곱 이렇게 생겼죠. t는 2x제곱 xt. 자, x 값이 지금처럼 양수일 때 여기, 음수일 때는 뭐예요? 여기 이렇게 오는데 t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치역이 뭘로 제한이 됩니까? 네, 양수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t가 0보다 커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x 입장에서 두근을 가져라 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t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라고? 이 양수 범위에서 두근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두근을 가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양의 실근을 가져주셔야지만 됩니다. 이해되겠니? 자,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된다고. 선생님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t가 근이 두 개 나온 거야. 이 2차 방정식만. 이것만 생각해 봤을 때 t가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 그냥 예를 든 거야. t-2, t 플러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쳐보세요. 그래서 t의 입장에서는 2 또는 t가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 나왔지. 선생님 그러니까 x 입장에서도 근이 두 개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제일 마지막에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t를 x로 돌려줘야 되잖아. 그때 보다시피 이거는 2l제곱에서 x가 1 나오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지. 2에다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더라도 뭐가 나오니까 양수가 나오니까 절대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은 여기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t의 입장에서는 근이 두 개 된 거 맞아. 이 2차 방정식은. 근데 x 입장에서는 근이 한 개밖에 없거든. 그 이유를 봤더니 지금처럼 양수일 때는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가 존재하겠지만 뭐가 되면은 그쵸? 음수이거나 0일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겠지. 나는 지금 x 입장에서 근이 두 개이길 원하는 거잖아요. 맞지? x 입장에서 근이 두 개. t는 내가 만들어낸 문자에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맞지? 그래서 x 입장에서 근이 두 개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돼. 이런 일이 뭐죠? 음의 근을 가지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두 근을 갖더라도 어떤 두 근을 가져야 된다고? 양의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두 양의 근을 갖기 위한 조건은 혹시 기억납니까? 네.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는 당연해. 맞지?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일단은 근이 두 개가 실근이 돼야 돼. 허근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쓰는 거죠? 네. 두 근의 곱이 있죠. 걔가 양수여야 돼요. 자, 어떤 두 실수가 있는데 실수 두 개를 곱해서 양수인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네. 플러스를 하면은 곱하면 양수가 될 거고 아니면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또 뭐가 되죠?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것은 근 두 개가 동시에 양수이거나 동시에 음수인 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 두 양의 근이잖아. 그래서 합도 양수다라는 조건을 마저 걸어주면은 이제 얘밖에 안 남는다고. 얘 둘은 더하면 양수잖아. 근데 이 둘 더하면 음수거든. 그래서 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그냥 두 양의 실근하면은 합곱 판별식 되겠지. 합곱 판별식 기억났습니까? 합곱 판별식 꼭 외워서 적용해줘야 돼. 이건 1학년 거야. 지금 안 되면 바로 외워. 합곱 판별식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다.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 방정식 보이죠? 두 근의 합 뭡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2차 계수분의 마이너스 1차 계수에서 12죠. 얘는 여전히 양수입니다. 자, 곱 2차 계수분의 상수함 K가 양수여야 돼요. 그다음 판별식은 절반 공식 쓸게요. 자, 절반 6이죠. 6의 제곱하면 36이죠. B' 제곱 마이너스 AC 4AC가 아니라 그냥 AC 해주면 되는 거죠. K가 되겠지? 얘가 0보다 커야 돼. 됐니? 자, 넘기면 K가 36보다 작아야 돼요. 자, 요거. 자, 그런데 K는 또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얘는 당연히 성립하니까 무시해도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6보다 작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두 양의 실근은 가지 조건이 뭐라고? 합곱 판별식이야. 합곱 판별식. 그냥 판별식 아니야. 합곱 조건까지 꼭 추가해야 된다. 자, 다음 18번 같이 문장으로 막 읽는 문제 있죠. 실생활 활용 문제가 되어 있는데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네, 식이 주어진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식이 없는 경우는 내가 식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처럼 식이 주어지면은 그냥 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되겠지? 자, 한 마리를 X시간 후에 되면 AX마리가 된대요. 지금은 10마리고요.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대요. 자, 일단 3시간이 지났다고 쳐봅시다.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몇 마리가 됐겠지? 그렇죠? 3시간이니까 X자리에 3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세제곱마리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10마리가 있거든. 10마리가 있으면 이게 그냥 10배 된 거 아닌가요?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A의 세제곱 해서 A의 세제곱이 10번 더해져 있는 거니까. 되겠니? 그래서 얘가 10마리의 3시간 후에 총 이 세균의 수인데 얘가 80이 되었다 이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A 세제곱이 8이 되는 거고 그러한 A는 뭐가 되겠죠? 네, 2가 되겠죠.
왜? 2를 세제곱하면 8이잖아. 이런 거 그냥 빨리 할게. 자, 그러면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니?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살짝 우리가 눈치를 챘지만 10마리가 이제 뭐 X시간 후고 X시간 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여기 지금 A가 2였단 말이지. 2. 그러니까 2의 X시간이니까 X제곱 여기 넣으면 되겠죠? 2의 X제곱 되겠니? 자, 그리고 앞에 뭐 10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 한 마리에 해당되는 게 2X제곱이었으니까 10마리니까 여기 10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걔가 얼마다? 2560이다. 해서 선생님은 그냥 대입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10마리니까 10배 해줬다.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약분이 되고요. 2X제곱이 256이야. 자, 우리가 잘 알죠? 지수 방정식이야. 지수에 문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밑을 일치시키는 거야. 얘는 2의 거듭제곱이고 이런 거 외운 거 있어야 되겠죠. 2의 8제곱이 256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X는 뭐가 되는 거지? 네, 8이 됩니다. 되겠니? 자, 177번이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 식이 없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식을 네가 스스로 세워야 되거든? 근데 스스로 세울 때 이미 네가 배웠기 때문에 식을 안 준 거예요. 스스로 세울 수 있으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 한 개를 통과할 때마다 불순물 양이 절반으로 통과한대요. 자, 불순물 양이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서 100g 있었어. 그럼 한 번 통과하면은 불순물 양이 얼마가 된다고? 50이 된다고. 다시 여기서 한 번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의 절반이 25가 된다고. 되겠지? 그래서 불순물의 양이 남아있는 불순물 양입니다. 선생님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A라고 친대요. 그러면 남아있는 불순물 양은 어떻게 되죠? 네, A에다가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그 다음 다시 이놈의 뭐가 된다고? 절반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얘의 다시 절반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식을 세워봤더니 얘는 뭐가 된다고요? 지금처럼 거듭제곱식이 됩니다. 거듭제곱. 다시 얘기해서 지수식이 된다고. 지수식. 우리 지금 이번 단원이 지수잖아. 당연히 식을 세웠더니 지수식이 된다 이거죠. 반의 반 이렇게 해서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럼 3번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X번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어요. 처음 불순물량이 얘일 때 X번 통과하고 난 뒤에 불순물량은 이렇게 됩니다. 자, 식을 잘 세웠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답을 해볼까? 처음 불순물량의 12.5%가 되었다. 12.5%는 분수로 적으면 100분의 12.5죠. 그럼 얘는 뭐예요? 네, 8분의 1 되는 거 아닌가요? 맞니? 자, 그리고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 양의 8분의 1이니까 자, X번 통과하고 난 뒤에는 원래 있던 양의 8분의 1이 전체 남아있는 불순물 양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이거죠. 자, A에다가 8분의 1이다 이거죠. X번 통과하고 난 뒤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지수 방정식을 푸는 거고, 자, 이 8분의 1은, 자,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밑을 일치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X는 얼마가 되겠지? 네,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식이 없는 유형은 지수식을 스스로 세우게 된다. 알겠니?